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쿨플러스 교대 입시팀입니다. 오늘은 부상요대 면접에 대해 상세히 다뤄볼 건데요. 부상요대의 전형별 모집 인원부터 시작해서 전형 요소와 전형 방법, 그리고 면접고사의 구체적인 준비 방법까지 꼼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상요대는 의사소통 역량,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 역량, 창의 융합 역량이라는 핵심 기준 CPA를 중심으로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의 중반부에서는 부상요대 면접 기출문항과 답변 전략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늘봄 학교 운영에 대한 논제라든지 교육 문제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질문 같은 실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설 강의를 준비했어요. 특히 이 해설 강의는 면접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면접 준비를 효과적으로 돕는 스쿨플러스만의 특강 안내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부상요대 면접의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5학년도 부상요대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요대 초등교육학부의 모집 인원은 123명으로 모두 정원 내에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형 없이 초등교육학부 단일, 모집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상요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집 인원이 123명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부상요대 전형 요소와 전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상요대는 수능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 총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상요대의 일괄 합산 전형은 수능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 총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일괄 합산의 의미는 다단계 전형과 달리 모든 지원자들이 면접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능 성적만 가지고 일단 걸러서 그 학생들만 면접을 보게 하는 2단계 전형과는 다르지요. 그러니 부상요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무조건 면접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는 배점이 800점으로 전체 비중에서 가장 크며 실질 반영 비율이 95.2%입니다. 즉 수능 성적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점수는 배점이 200점인데 그중 기본 점수 160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 반영 점수는 40점이고 이는 4.8%의 실질 반영 비율을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상요대 전형은 수능 위주의 평가 방식이지만 면접에서도 기본 점수 외에 약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상요대 정도의 지원자들의 수능 점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상요대 지원자들의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의 면접 비중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요대 면접고사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부상요대 면접은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핵심 역량은 CPA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상요대 면접의 방식을 살펴볼게요. 우선 여러분은 문제 3개에 대한 답변을 3분 내로 촬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분을 넘기면은 추가적인 답변은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명확히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면접 영상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에는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요. 학생 1인을 평가자 3인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합니다. 면접을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평가자 3명이 영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시문 기반의 비당문 비대면 면접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직접 부산대에 방문해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소에서 촬영에 임하면 됩니다. 면접관과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어진 시간에 비대면
면접 형식으로 촬영 영상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면접 문제가 제시문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제시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요대 비대면 면접에서 영상 업로드 방식과 절차를 알아볼게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면접 문제는 정시의 경우에 1월 중순쯤에 공개됩니다. 공개된 시점부터 면접 문항을 확인하고 답변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사전에 공개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 뒤에 답변을 녹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면접 영상 녹화와 업로드입니다. 면접 문항에 대한 답변을 녹화해서 면접 문제 공개된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틀 혹은 3일 정해 기간에 업로드 하셔야 해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하니까 마감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첫째, 3분 이내로 답변을 마무리하세요. 영상은 3분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평가되지 않으니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녹화 전 미리 연습하세요. 답변의 논리적인 흐름과 정확한 표현을 점검하고 시간을 재보는 것도 좋아요. 셋째, 영상 품질과 환경도 신경 쓰세요.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명이 밝고 배경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녹화하면 더욱 깔끔한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상요대 비대면 면접은 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철저한 연습과 계획이 필수입니다. 마감일까지 충분히 준비하시고 영상 업로드를 완료해서 좋은 결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 이제 평가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부상요대는 핵심 역량인 CPA, 즉 의사소통 역량,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 역량, 창의 융합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의사소통 역량, Communication Competence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수용 능력, 표현 능력, 토론과 조정 능력을 봅니다. 쉽게 말해 질문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학생이나 동료 교사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할지 말하는 것도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 역량, Pedagogical Competence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교사로서의 인성과 전문성 개발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교사로서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심리학 책을 꾸준히 읽고 있다는 식으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창의융합 역량, Creative Competence입니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제안하거나 IT 기술을 활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요즘 AI나 디지털 도구 활용은 좋은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상요대 면접은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 교직에 대한 태도와 노력, 그리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 준비하실 때는 이 핵심 역량인 CPA를 기준으로 자기 경험과 사례를 잘 녹여내는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제 A형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 인식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교육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질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한 사진이 교육의 문제를 얼마나 잘 상징적으로 표현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빽빽하게 학생들이 앉아있는 교실 모습을 사진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죠. 또는 학습 격차를 표현하고 싶다면 아이들 사이에 극명하게 나뉜 학업 성취도의 모습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그 사진이 표현하고 있는 교육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겁니다. 단순히 이건 문제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라면 학생 수 대비 교사의 부족, 교육 예산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죠. 셋째,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 증대나 지역교육청의 유연한 학급 운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겠죠. 이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거예요. 문제 B형은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저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저는 늘봄학교 운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돌봄 기능까지 맡는다는 건 새로운 시스템인데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줄 가능성이 크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돌봄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늘봄 학교에 돌봄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교사들이 교육 업무와 돌봄 업무를 분리해서 맡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둘째,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늘봄 학교 운영 전에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늘봄 학교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면접위원들에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C형은 지원자가 교사로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통해 교사로서의 철학과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기에 나온 교사상은 총 4가지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교사,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닌 교사, 효율적인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여기서 하나만 선택해서 이야기해야 해요. 문제의 의도는 단순히 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서는 4가지 교사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단 무조건 결론부터 말하세요. 두괄식으로 말하기가 면접의 기본입니다. 괜히 삥 둘러대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면접관이 답답해 합니다. 우선 무조건 결론부터 똑부러지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거를 말할 때 가능한 2개 이상 복수로 말하세요. 1개만 이야기하면 답변 분량이 적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결론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면접관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2개 이상 복수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때도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면서 답변하면은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근거 1을 대고 근거 1에 대한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근거 2를 대고 근거 2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술해 나가세요. 부연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가능한 자신의 경험과 같은 것을 예시로 들어서 해도 좋아요. 그 외에 사실 조사 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내용으로 부연을 해도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도 되고요. 심지어 영화나 영상을 통해 본 것을 부연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은 연구 혹은 실험이라던가 전문가의 견해를 부연으로 해도 됩니다. 최근 시사나 뉴스 보도 내용으로 부연 설명을 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부연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으니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진술한 것에 대해 부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따른 2가지의 근거와 각각의 근거에 따른 적절한 부연 설명을 해주면은 좋은 답변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근거 1과 근거 2가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 하나의 근거가 다른 근거에 포함되거나 하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2개의 근거는 전혀 다른, 수학적으로는 서로 소인 내용으로 구성해주면 좋아요. 이러한 근거 진술과 부연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해당 근거들을 요약해서 결론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했던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2괄식으로 말했던 것을 좀 더 강조하고 근거들을 확실하게 요약해서 마지막에 결론 강조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힘있게 말하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답변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을 하면서 머리는 굴러가야 해요. 계속 브레인스토밍이 되면서 답변이 이루어지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식의 답변이 잘 안 되지만 계속 연습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서 면접관에게도 명쾌하게 들립니다. 당연히 높은 면접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4가지 교사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유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교사상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닌 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초등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신뢰와 배려를 배우고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단순히 학습을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둘째, 관심과 사랑은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니는 것이 다른 모든 교사상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훌륭한 인격도 효율적인 학습 지도도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상요대 면접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전형별 모집 인원과 수능 면접 반영 비율에 대해 말씀드렸죠. 부상요대는 수능이 주된 평가 요소지만 면접에서도 약간의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 교직인성, 창의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시문 기반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늘봄학교 운영 문제나 교육의 문제를 사진으로 표현하라는 질문처럼 실제 면접 기출 문제를 예로 들어 답변 전략도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상요대 면접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건 논리적인 사고력,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초등교사로서의 열정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하시려면 꾸준한 연습과 실전 대비가 필수입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곧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혼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쿨플러스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으로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답변 논리 구성 기본기부터 교직 인적성 준비, 실전 모의 면접까지 10년 넘게 해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교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적으로 강남역 스쿨플러스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줌 프로그램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면접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교대사대 교원대 입시 전문팀 스쿨플러스에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쿨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